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전쟁 범죄는 국제법 이론 뒤에 숨을 수 없다. 법원이 지난 1월 일본이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일본의 주장을 허무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오늘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주권 면제를 들어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법원이 역할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시민사회에선 후퇴를 넘어 잘못된 판결이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제관습법 등을 고려해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주권 면제 원칙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일본 정부를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 가를 쟁점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일본의 범죄 행위가 반인도적인 만큼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위안부 관련 범죄는 전시 상황에서 일본이 공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주권적 행위라서 주권 면제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인간 존엄을 최고 가치로 삼는 만큼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국제법규를 준수해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꺼냈습니다. 국제법 존중에 방점을 둔 판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미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이 마련됐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합의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효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 지난 2018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15년 합의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언급됐습니다. 화해치유재단 기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권 면제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로 예외를 인정할지는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냉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이나 외교적 교섭이 필요한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에 공을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도 미흡했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법리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가운데는 이용수 할머니도 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서 법정에까지 직접 들어갔지만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판결을 놓곤 눈물을 보이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전부 부정 이걸로 나오니까. 피해자 측 대리인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대리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이 할머니는 JTBC와의 통화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는 텔레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거 합의를 인정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 합의였다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2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한일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무력 분쟁으로 안 봤는데 이와 달리 이번 오늘 법원에서는 무력 분쟁으로 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국제 인권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져버린 오늘 판결은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져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이 할머니는 이 문제를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습니다. 저 결과가 좋게 나고 나쁘게 나고 가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일본 정부는 적절한 판결이라면서도 표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쿄로 갑니다. 윤서령 특파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해서 말을 아낀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송 각하를 ju장해왔던 일본 정부 입장이 이제서야 받아들여졌다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今回の判決がこのような試験免除についての日本政府の立場を踏まえたものであれば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適切なものと考えるところであります。 네. 지난 1월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나왔을 때와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최근 이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또 사법부에서도 일본 정부 자산 압류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결정문이 나오면서 한국 측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배달된 이 석간 신문들을 보면 일면 머릿 기사로 이 석 달 전과 달라진 판결 소식을 전하는 등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까지 예상됐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일본 안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정부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변화는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한 외무성 간부는 지금까지의 판결이 이상했고 이번이 대단히 보통의 타당한 판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관방장관은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아서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대하던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측 압박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 더요. 스가 총리가 전범들이 압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다면서요. 네,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대예제 첫날인 오늘 스가 총리는 총리 명의의 공물을 보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 세 번째 현장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시하고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이슈체커이자 법조팀장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면제를 놓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네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후퇴와 역행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예. 본질을 절차적 문제로 덮어버린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권 면제는 주권 국가가 행한 일로 상대 국가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하지만 이건 국제법상으로 보면 하위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상위 개념이 있는데 바로 강행규범이라고 합니다. 네, 강행규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쟁 범죄와 같이 반인도적인 범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죠. 맞습니다. 강행규범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할 최상위 규범입니다. 예. 국제사회가 합의를 해서 바꾸려고 해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살해 안 되죠. 반인도 안 됩니다. 전쟁 안 됩니다. 침략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주권 면제는 재판 절차나 요건을 따지는 하위 규범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가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오늘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전쟁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 국가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인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국제법 뒤에 숨으려고 예. 숨게 해주려고 주권 면제를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국가의 독자적인 판단, 그걸 서로 존중해주자는 취지일 텐데 오늘의 판결로 인해서 일본 다시 한번 국제법 뒤에 숨게 됐습니다. 오늘 판결이 아쉬움을 넘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유입니다. 예, 물론 뭐 이번 재판부가 여러적인 그 법리적인 해석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주장대로 또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대로 판결이 나온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제법과 우리의 아픈 역사 사이에서 재판부도 물론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문제는 위안부의 특수성에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진취적으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절차를 지켰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이 주권 면제가 또 쟁점이 될 거고 일본은 또 계속 같은 주장을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의 그동안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제가 이슈 체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주장들은 그들의 주장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올가매는 꼴을 만들 것입니다. 주권 면제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은 그동안 일본이 해왔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가 민간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권 면제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이걸 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